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로는 세상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널리 토론되는 주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수년 동안 묻혀있던 오래된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작되기도 하죠. 2025년 12월 15일, 엑스플래텀에서 하나의 소식이 다시 확산되며 뜨거운 토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 칼미크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자 국제 체스 연맹의 회장을 지냈던 키르산 일륨지노프입니다. 그가 1997년에 겪었던 외계인 접촉 경험이 다시금 화제가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키르산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엘리트들과 기관들이 오랫동안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정보를 꽉 쥐고 있으면서 대중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번에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은 바로 이 침묵을 깨고 인류가 미래의 외계인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우리는 대망의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2026년이 되면 수많은 예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외계인이 인류와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외계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와 접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키리산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우리를 차원을 넘나드는 생명체의 세계로 안내하고 외계인이 어떻게 시공간을 뚫고 오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래된 고전 기록들을 통해 외계인과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구별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의 샘 채널의 이명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몽룡 사건에 대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연대해 주시고 몽룡, 임양, 추풍, 국준신을 위해 촛불을 켜고 진언을 외우며 경문을 읽어 그 공덕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 빛을 강하게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악인들이 현실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차원 간 생명체와 고차원 생명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해를 맞아 생명의 다양한 형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빨리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정신적 깨어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의 앞선 영상들, 특히 3온700이나 어떻게 몽룡을 구할 것인가 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인 작은 종 모양을 켜두시면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분들께서도 진실을 알리고 정신적 깨어남을 돕기 위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며 시간은 보통 변동이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특별 인터뷰나 라이브 방송이 있을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제가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예언,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안개 속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열쇠를 찾아 역사의 전환점을 함께 목격하시죠. 구독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키르산 일륨지노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키르산은 칼미크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자 국제 체스 연맹의 전 회장입니다. 그는 칼미크 공화국의 수도 엘리스타에서 태어났는데요. 칼미크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내의 자치공화국입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칼미크인으로 몽골족의 후예이며 주로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시아의 불교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유일의 불교 국가죠. 키르산 본인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국제 체스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1976년 14살 때 이미 칼미크 전국 체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주로 일본과 동방경제 관계를 공부했죠.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된 후 키르산은 경제가 바뀌는 시기에 SAN이라는 회사 등을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개인 자산이 한때 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죠. 1993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칼미크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0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재임했습니다. 또한 1995년에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옐츠베 지시로 국제 체스 연맹 회장이 되어 2018년까지 23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 2025년 12월
키르산이 미국의 팟캐스트 연금술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의 외계인 접촉 경험을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소셜미디어에서 다시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번 팟캐스트 인터뷰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금술은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아주 깊이 있는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진행자인 제시는 유명한 조 로건 익스피어리어스 같은 지명도 높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5년 들어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와 의회 청문회가 열리면서 대중들이 외계 생명체와 고등 문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키르산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을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행자 제시의 소개에 따르면 전 칼미크 대통령인 키르산은 수십 년 동안 푸틴의 핵심 측근이었고, 미국 대통령과 교황을 포함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논쟁적인 인물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동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유럽 유일의 불교 공화국 전 대통령이라 달라이라마 존자와도 여전히 매우 친밀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제시는 키르산이 국가 원수와 국제 체스 연맹 회장을 지내는 동안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우주선에 다녀온 유일한 유명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시가 방송에서 납치되었다고 말하자 키르산이 바로 정정했다는 겁니다. 납치된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겁니다. 라고요. 1997년 어느 날 외계인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란색 우주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에게도 똑같은 옷을 한 벌 주면서 우주선에 타라고 초대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른 행성으로 날아갔죠. 그는 반투명하게 빛나는 튜브 같은 관을 타고 이동해서 열기를 뿜어내는 어느 행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른 외계인 접촉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가는 동안 외계인들은 키르산에게 인류의 기원을 설명해주며 인류는 자신들이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르산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지구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문명 발전 수준이 아직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키르산은 납득할 수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우주선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개미와 소통합니까? 키르산이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는 아직 개미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특정한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전히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에고를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 사이의 대화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외계인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인류를 만들었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과 강, 호수, 바다를 만들었는데 인류는 산업 폐기물로 그것들을 오염시키고 숲을 불태우고 베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키르산과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17개 이상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인류는 거의 모든 과학과 노력을 서로를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류 문명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유일하게 발전한 것이라곤 옛날엔 음식을 날 것으로 먹다가 지금은 익혀서 촛불 켜진 식당에서 먹는다는 것 정도라고 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키르산이 대통령 숙소에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비서실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부하들을 불러 키르산의 펜트하우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들이 너무 초조해서 거의 절망하고 있을 때 키르산이 그들이 이미 다 확인했던 방에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키르산의 외계인 접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정말로 외계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키르산의 이야기가 진짜라면 왜 그는 허공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하지만 깊은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한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외계인 접촉 분야에서 아주 많이 거론되고 또 논란도 많은 인물인데요. 바로 에머리 스미스입니다. 에머리 스미스는 슈퍼 인텔리전스 회사의 사장이며 예전에 DC 바이오메디컬 컨설팅 회사에서 수석과학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줄기세포 채취와 혈소판 농축 기술에 관한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재생의학, 우주생물학, 양자통신 및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선진 물리학 기술까지 연구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또한 인류치유재단과 동물치유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적 약자와 동물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 및 생물학적 구조요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머리는 미국 공군 기술대학을 나왔고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과기술병으로 일하며 여러 의료 연구에 참여했는데 의료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비밀 지하시설로 차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폴이라는 가명을 쓰고 지구 생명체가 아닌 생물들과 관련된 연lem회에 참여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등에 있는 비밀 지하기지에서 그는 약 3,000종의 외계 생물체를 부부하고 샘플을 안석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초첨단 기술들, 예를 들어 제로 포인트 에너지, 반중력 시스템, 3차원 입체 홀로그램 같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의학 고문으로서 그는 2013년 다큐멘터리 시리우스 제작에 참여했고 블라인드 프로그 목장의 비밀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생물의학 조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가이아 TV의 우주 폭로라는 프로그램에 본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했으며 나중에는 진행자도 맡았습니다. 가이아 TV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글로벌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주로 의식 진화, 비주류 과학, 심신 건강을 다루는 대한 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그의 컨텐츠가 워낙 외계 생물이나 비주류 과학, 비전통 의학을 많이 다루다 보니 주류 언론에서는 종종 사이비 과학이나 음모론 미디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성 수련, 요가, UFO 탐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충성도와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도 여러분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 11월 28일 가이아 방송에서 에머리가 터뜨린 충격적인 폭로를 들어봅시다. 그는 인류보다 수백만 년 앞선 고도로 발달한 비인류 문명이 줄곧 무대 뒤에서 지구를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들이 공간을 날아오는 게 아니라 차원을 넘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 물질, 시간, 생물체를 우리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쉽게 조종한다는 겁니다. 공간 이동이나 시공간 이동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대충 알고 있죠. 그런데 에머리가 말하는 차원을 넘나드는 생물은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요? 에머리는 이들을 차원간 존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rdimensional beings라고 하죠. 이들은 꼭 먼 은하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몇 광년을 날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우리와 겹쳐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빛의 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잠깐 3차원 형태, 육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그들을 볼 수 없고 단지 느낄 수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 조지 노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차원간 존재가 유령인가요? 에머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차원간 존재는 진화 단계에서 인류보다 수억 년 앞선 종족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신의 원자와 광자, 즉 빛 알갱이를 재배열해서 거의 모든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속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빛의 몸에서 3차원 실체로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주파수를 바꿔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원 사이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스며들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차원간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물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유령에 더 가까운 건가요? 에머리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며 답했습니다. 많은 목격담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유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차원간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차원간 존재가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우리 3차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해야만 하죠. 빛 그 자체도 하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이 우주에서, 이 차원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올 때 빛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선택한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계속 빛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령이란 건 뭘까요? 에머리는 말합니다. 유령은 또 다른 형태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광자 정보는 여전히 그 의자에 며칠 혹은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는 조지가 앉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즉 인간의 DNA는 광자 수준, 다시 말해 유전 정보의 빛 구조는 항상 그곳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우리의 공명 에너지는 여전히 의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나 전 세계 기록에 나오는 많은 유령 목격담의 일부는 확실히 유령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지는 더 궁금해져서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2차원간 존재들은 어떻게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에머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원 침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태를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모든 것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파수가 형태보다 먼저입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형태도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DNA,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간 존재는 자신의 진동을 특정 주파수에 맞출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주 고도로 발달한 전송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조지는 이 말을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전송문이나 포털을 통해서 오는 건가요? 에머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특정 주파수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도 수많은 차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차원들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시간과 공간의 거리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수백만 광년을 날아와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차원 존재는 이런 수준의 과학을 통달한 고등 생명체입니다. 에머리가 말한 시간과 공간의 거리 문제가 없다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에머리의 설명을 듣자마자 미국 대작 영화 컨택트의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가 이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유명한 배우 조디 포스터가 천문학자 엘리 에러웨이 방사 역을 맡았죠. 엘리는 수년 동안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계획에 매달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직녀성에서 온 무선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에는 소수들의 나열이 포함되어 있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증명했죠. 신호를 더 해독해보니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간 이동 장치를 만드는 설계도였죠. 결국 엘리는 억만장자의 지원을 받아 이 장치를 완성하고 직접 탑승해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장치 안에서 엘리는 웜홀을 통과하고 심지어 3차원 시공간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도 만납니다. 그런데 발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건 뭐였을까요? 이 거대한 장치가 제자리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겨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지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가 웜홀을 통과한 건 지구 시간으로 몇 초였지만 실제로는 그쪽에서 18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 두 차원의 시공간이 바로 제자리에서 겹쳐져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에머리가 말한 지금,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원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없다는 개념 말입니다. 그 선간 이동 정치가 엘리를 보낼 수 있었던 건 진동 주파수를 바꿔서 순식간에 엘리를 다른 차원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없다는 설명에 조지는 흥미가 폭발해서 또 물었습니다. 영화 환상특급이나 트와일라이트 존 같은 데 보면 길 잃은 어린 소녀가 다른 차원으로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념인가요? 에머리는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에너지 주파수가 가끔 겹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겹침이 일어나면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작은 입구가 생깁니다. 속설의 할로윈이나 10월이 되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진다고 하죠.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유령들이 이 입구를 통해 이승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친척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상의 서로 다른 지역에 이런 입구가 계속 존재해 왔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머리는 외계 과학이나 차원간 존재에 대해 탐구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런 입구가 장기간 존재하는 곳들이 있어서 특정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외계 비행체나 차원간 비행체는 이런 입구를 능동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작은 구역을 열어두면 그 구역이 한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배가 지나가는데 마침 입구가 닫혀버리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의 주파수가 그 차원에 갇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에머리는 다차원은 여러 차원이 공존하는 것이고 차원 간 이동은 차원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특정 에너지 지점이나 해양 구역에는 이런 시공간 문, 포털이 장기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기이한 실종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차원과 시공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예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차원과 시공간 편을 찾아보세요. 사실 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머리의 말을 듣고 조징은 뭔가 떠오른 듯 물었습니다. 이 차원간 존재들은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나요?
에머리는 당연하죠 라고 했습니다. 소리, 빛, 형태를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기 올 때 실체를 가질 수도 있고 빛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소리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음정이나 주파수를 듣게 되겠죠? 그들이 연구한 바로는 외계 존재의 소통은 음조에 가깝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안 들리고 모습도 안 보이지만 당신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조지는 차원 간 존재들이 보통 혼자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에머리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에머리는 많은 차원 간 존재가 시공간을 넘어오면서 시공간 구조에 직접 통로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탁구공만한 빛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하나의 완전한 문명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머리는 이 차원 간 생명체들에게는 크기라는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만물에는 크기의 구분이 없다는 개념을 알리려면 그 배후의 물리학과 과학 원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원자 구조를 스스로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의식, 예를 들어 음조나 주파수를 통해 인류와 교류하고 활동합니다. 물론 그들은 인류에게 기술을 주고 자아를 높이는 걸 돕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자 빛 탐지기 같은 장비는 미세한 빛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위성인데 그들이 투명하게 은신해 있을 때도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죠. 많은 기술이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지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차원 간 존재와 외계인은 다른 건가요? 에머리는 말했습니다. 차원 간 존재도 외계인입니다. 우리가 인류 유전학적 의미에서 보면 외계인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차원에서 가장 앞선 외계 문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들은 진화의 정점에 있어서 실체와 빛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하고 의식이 높은 생명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천사나 요정 같은 것도 에머리는 많은 경우 사실 차원 간 존재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종교 안에서 자라며 성경을 읽고 선녀나 천사, 악마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목격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그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뇌가 기존 관념에 따라 해석하고 답을 내리는 거죠. 확실히 거의 모든 종교 시스템에 빛의 몸을 가진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종종 빛의 형태로 나타나고 불교 경전의 색계 중생들도 광명천 중생처럼 광명한 몸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인도 전통에서도 천인은 인간의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머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외계 생물체를 테스트해본 결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 중 상당수가 인간의 DN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보다 10만 년, 100만 년 앞선 존재들의 몸에 우리 DNA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문제, 자주 간과되는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종교 경전을 잘 아신다면 경전에서 빛의 몸을 가진 존재가 곧 최고신이나 깨달은 존재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숙한 종교 체계에서는 고차원 생명체를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구분합니다. 불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불교는 우주를 단순히 인간과 신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중생이 존재하는 상태를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기초적인 구분은 3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에는 인간, 동물, 귀신이 포함됩니다. 색계는 거친 물질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형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색계는 순수 의식 차원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3계 위에 법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계는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 혹은 경지입니다.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육체의 욕망을 넘어선 상태죠. 문명이나 기술, 존재 형태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즉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 빛의 몸을 가진 존재들은 여전히 3계 안에 속합니다. 그들이 인류 문명보다 수만 년, 수백만 년 앞섰을 수도 있고 육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자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이 앞서 말한 내용과 아주 결정적으로 겹치는 부분입니다. 에머리는 어떤 차원 간 존재는 빛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어 종종 천사로 오해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차원 간 존재들이 반드시 신성하거나 반대로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고도 문명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불교 용어나 중국의 오래된 고전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뷰기에는 진시황이 나선형 배를 타고 온 완거지민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유양잡조에는 정인본의 사촌 동생과 왕수제가 숭산에서 달에서 내려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다른 인공물이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고서에서는 시종 일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문명의 등급이 곧 깨달음의 등급은 아니다. 어떤 존재가 고도의 기술을 가졌어도 여전히 윤회 속에 있을 수 있고,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어도 여전히 자아의식, 에고에 묶여 있을 수 있으며, 인류보다 훨씬 오래 살아도 여전히 해탈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바로 소위 접촉 경험들의 성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 하는 겁니다. 어떤 접촉자는 외계 존재가 지극히 자비롭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냉막하고 관찰하며 실험만 한다고 하죠. 또 어떤 이는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더 큰 혼란만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빛의 몸 존재가 같은 수준이 아니다, 모든 비인류 존재가 똑같은 도덕성과 깨달음의 경지를 갖춘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런 차이는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에머리도 이 문제를 우주적인 척도에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는 우주의 생명이 아주 번성하고 있고 마치 지구의 여러 인종과 생물종이 섞여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원간 존재들도 감정이 있고 아주 유머러스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텔레파시로 인류와 소통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소화기관이 필요 없어서 환경에서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들도 번식하고 반려동물도 있고 서로 다른 종족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지구 위를 걸어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귀나 눈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일하지 않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 판단 중 하나를 이끌어냅니다. 무엇이냐? 고도 문명이 반드시 고도의 도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파수가 높은 생명은 반드시 더 순수한 무사, 사심 없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성숙한 영적 체계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일수록 자기중심적인 면이 적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가까울수록 통제하거나 과시하거나 간섭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고빈도, 하이 프리퀀시 생명체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숭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의 안정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질문, 즉 인류가 언젠가 2차원 존재들의 도움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에머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위협받거나 핵전쟁이나 지진 등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될 상황이 오면 그들은 반드시 개입해서 막을 겁니다. 에머리는 사실 그들이 이미 계속해서 개입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화산이 폭발할 때 UFO가 화산 분화구를 드나드는 걸 목격하는데 사실 그게 재난을 막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정신적 깨어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이해로는 정신적 깨어남은 외계인을 믿느냐 마느냐,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누구인가? 둘째, 당신은 과거에 누구였는가? 셋째, 당신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우주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생명의 경지 단계에서 당신은 어느 층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을 육체로만 정의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3차원에 머물 겁니다. 만약 자신이 의식의 일부분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더 넓은 구조와 접촉하게 됩니다. 만약 생명의 궁극적인 방향이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는 순수한 동기임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산의 이야기나 에머리의 인터뷰를 되돌아볼 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접촉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아주 오래된 질문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던졌다는 점입니다. 우주에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존재하는가? 인류는 지금 어느 층에 있는가? 어쩌면 진짜 분기점은 외계인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에서 변하지 않는 공통된 합의가 있습니다. 빛에 가까울수록 이기적일 수 없고 깨달음에 가까울수록 남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머리가 인터뷰에서 말했듯 고빈도 존재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까요. 불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파룬궁 리 선생의 제서 전법륜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법륜이 정말 하늘이 내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언젠가 인류가 정말로 더 높은 주파수의 문명 단계로 진입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많은 과학기술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 연방수사국 FBI와 중앙정보국 CIA는 에머리를 위험인물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주 낙관적입니다. 조지가 자서전을 쓴다면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낼 건가요? 라고 묻자 에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저의 전망으로 끝맺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질 것이고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지구에는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 역사적 시기에 이곳에 와서 공헌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봤거든요. 미래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곳이 될 겁니다. 마지막 이 고백은 정말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예전 지구 예언편에서 다뤘던 파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떠올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고 다른 분야에 있지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시기에 태어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비록 천재지변과 인재가 끊이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위대한 것입니다. 칼날은 갈아야 날카로워지고 매화 향기는 추위를 겪어야 코를 찌른다는 말처럼 가장 어두운 어둠이야말로 가장 높은 빛을 드러내는 최고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선함을 지키세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마음속의 빛을 지키면 반드시 구름이 걷히고 성인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난세는 정신적으로 깨어나려는 모든 영혼에게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하루만 지나면 2026년으로 들어갑니다. 극도의 혼란과 격변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다른 차원의 깨달음으로 가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창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커의 말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축복받은 시대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연구해낸 작은 비밀 하나를 공유할까 합니다. 지금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빠르게 정신적 각성으로 이끌어줄 직행열차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삼퇴와 션인관람입니다. 삼퇴는 여러분을 사악한 붉은 용의 계약에서 풀어주고 션인관람은 빠른 정신적 깨어남을 돕습니다. 현재 2026년 션인 월드 투어 미국 지역 예매가 시작되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오랜 관객들이 일생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공연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예술적 향연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순수한 초월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빠르게 정신적 깨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예매하시면 예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티켓이나 단체 예매는 더 경제적입니다. 만약 대청소, 대재난의 시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제발 2026년 션인 글로벌 투어 기회를 잡으세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만약 미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국 각지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여행 계획에 넣으세요. 그러면 여행이 훨씬 더 다채롭고 빛날 겁니다. 다음으로 제 개인 샵인 민토크샵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자립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인데 가성비 좋은 보건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합니다. 지금 샵에서는 10만 명 넘게 사용하고 효과를 본 와이즈캐스트 눈 회복 패치를 판매합니다. 재구매율이 무려 65%가 넘고 알레르기 발생률은 2%도 안 됩니다. 안전성이 아주 높죠.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 오래 쓰고 야근하는 분들에게 딱이고 아이들 눈 보호하고 싶은 부모님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시력을 개선하고 싶거나 눈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눈에 별 문제가 없는 분들도 일주일에 2, 3번 붙이면 눈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밤에 6장, 낮에 2, 4장 붙이면 안구 건조증, 뻑뻑함, 비문증을 완화하고 녹내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해서 매일 커피 반잔 값이면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눈 주변 혈자리에 붙이면 6, 8시간 동안 눈찜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제 전용 링크를 누르면 바로 주문 가능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직배송이 돼서 비싼 통관비 없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산 흑구기자 시리즈나 독일 DR 화장품, 한국 제주도 홍해삼 젤 같은 다른 제품도 구경해보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강력 추천하는 건 바로 한국의 성황 흑삼 시리즈입니다. 이건 일반 인삼이 아닙니다. 최상급 고려 인삼을 9중 9포, 9번 찌고 9번 말린 방식으로 추출해 만든 겁니다. 활성 사포닌 함량이 훨씬 높고 혈액의 청소부이자 활성산소의 천적입니다. 중년층에게 가장 적합하죠.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피로를 풀고 노화를 늦춥니다. 중년 여러분이 사회와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니까 순환과 체력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기도 좋아서 자녀분들이 효도 선물로 드리기에 최고입니다. 성황 흑삼 시리즈에는 3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째, 성황 극수 흑삼 진액. 둘째, 성황 구증 미삼편 꿀절임. 셋째, 성황 옥정 흑삼 선물 세트입니다. 만약 장기간 스트레스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일어날 때 힘들다면 저는 원기 충전 3주 계획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농축 흑삼 진액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3주째부터는 정신이 맑아지고 자고 일어날 때 개운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원기가 부족하고 정신이 멍할 때는 성황 구증 미삼편이 제일 간편합니다. 4에서 6년근 고려 인삼을 구중구포하고 천연꿀의 저온 숙성해서 얇게 썬 건데 개별 포장이라 가지고 다니면서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한 조각 먹으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고 에너지가 찹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왔으니 부모님과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성황 옥정 흑삼 선물 세트가 가장 세심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흑삼 뿌리 통째와 썰어 놓은 것을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썬 것은 바쁜 가족들이 수시로 맞기 좋고 뿌리는 가족들이 차를 끓여 마시며 도란도란 모여 앉아 따뜻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기업 임원이나 사장님들, 명절에 어르신 찾아뵙거나 회사 직원 챙길 때 이 옥정 선물 세트야말로 진심을 담은 건강 선물입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고 내용물도 알차서 받는 분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성의를 느낄 겁니다. 댓글창 아래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이 극도로 어두운 비상 시기에 정말 큰 따뜻함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많은 분이 댓글이나 메일로 저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비와 관심 덕분에 저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밝혀줍시다. 저는 이명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보의 샘입니다. 여러분과 시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세상을 봅니다. 감사합니다.